시카고 경찰이 최근 시카고 노스웨스트 웨스트 사이드에서 연쇄 무저항 강도가 발생함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에게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어제 오전 한인들도 많이 찾는 날스 골프멜센터 AMC 극장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얼굴에 주먹을 맞고 차량을 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공중보건국이 도시보호소에 있는 이주민들 사이에서 소수의 결핵 사례가 발견됐다고 어제 확인했습니다. 규모 7이 넘는 강진으로 10명이 숨지고 1000여 명이 다친 대만의 지진 현장 이미 여러 매체의 영상을 통해 확인하셨을 텐데요. 현지에서는 명절 연휴에도 구조와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카고 학생들이 현지에 머물렀다고 하죠. 다행히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 하이닉스가 38억 7천만 원 달러를 투자해 인디애나주의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 기지를 짓습니다. 일리노이주 의회에서 이미지와 동영상이 인공지능 AI로 생성된 경우에도 주 아동 포르노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한국교육원이 오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시카고 대학교에서 제5회 미 중서부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구글이 인공지능 기반 검색 서비스에 대한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국이 귀화 신청서에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 옵션을 추가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제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온스에 2,3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커스코가 앞으로 저렴한 헬스케어 파트너를 통해 인기 브랜드인 오젬픽과 위고비와 같은 체중 감량 의약품을 회원들에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유전자 변형 돼지 신장을 최초로 이식한 환자의 예후가 양호해 이식 수술 2주 만에 퇴원함으로써 2종 장기 이식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카고 경찰이 최근 시카고 노스웨스트 웨스트 사이드에서 연쇄 무저항 강도가 발생함에 따라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시카고 경찰국은 용의자들의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고 범인 검거를 위해 주민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연쇄 강도는 로건 스퀘어, 벅타운, 레이크뷰, 링컨 파크, 웨스트루프, 워커 파크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총기로 무장한 채 업소에 들어가 돈을 요구했다고 밝혔는데요. 범인들은 또한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고 가게 안에 있는 점원과 고객들을 강탈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무장 강도는 3월 5일 오전 4시 7분 노스 밀워키 애비뉴 2400블럭, 오전 4시 27분 노스 다멘 애비뉴 2300블럭, 오전 4시 38분 웨스트 다이버스 애비뉴 1100블럭, 오전 4시 40분에는 노스 해스테드 스트리트 2000블럭에서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한인들도 많이 찾는 날스 골프멜센터 AMC 극장 주차장에서 한 여성의 얼굴에 주먹을 맞고 차량을 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사건은 이날 오전 9시경 AMC 극장 옆 북서쪽 주차장 근처에서 벌어졌습니다. 48세의 한 여성이 2019년식 BMW SUV를 주차하던 중 봉변을 당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이 차에서 내릴 때 한 남성 용의자가 이 여성을 SUV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가해자는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친 후 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이 여성은 사고 당시 부상을 입고 지역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는 20세에서 25세 사이의 흑인 남성으로 보입니다. 이 범인은 마른 체격의 어두운 색의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요. 현재 날스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가운데 체포된 사람은 없습니다. 시카고 공중보건국이 도시보호소에 있는 이주민들 사이에서의 소수의 결핵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어제 확인했습니다. 보건부는 정확히 얼마나 많은 사례가 발견됐는지 공유하거나 대피소를 식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건부는 감염의 양성 반응을 보이는 이주민에 대한 노출로 인해 도시에서 결핵이 보고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매년 결핵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약 100건에서 150건의 감염이 발견되고 있다고 보건국 대변인은 선타임스에 말했습니다. 결핵은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전파하려면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몇 시간의 접촉이 필요합니다.
결핵에 감염되면 수년 동안 몸에 잠복해 있는 상태로 남아 있다고 하죠. 이는 수두가 평생 동안 지속하다가 결국 대상포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결핵 증상에는 3주 이상 지속되는 심한 기침과 가슴 통증, 기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핵 환자는 피로, 체중 감소, 식욕 부진, 오한, 발열, 밤에 발한 등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규모 7이 넘는 강진으로 10명이 숨지고 1000여 명이 다친 대만의 지진 현장, 이미 여러 매체의 영상을 통해 확인하셨을 텐데요. 현지에서는 명절 연휴에도 구조와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중앙재해대응센터는 지금까지 사망자 10명, 부상자 1067명, 실종자 38명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붕괴한 건물 등에 고립된 사람들이 646명으로 집계됐지만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타이로거 국가공원 측이 최소 1000명 이상이 산속에 고립됐다는 추산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고립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지진의 직격탄을 맞은 화롄현을 중심으로 실종자와 매몰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진 발생 이후 이틀간 크고 작은 여진이 300여 차례나 잇따른 데다 또 앞으로도 2, 3일가량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구조 작업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도로와 전기, 수도 등 기반시설 복구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산악지대에 있는 주요 고속도로는 여전히 불통 상태지만 철도는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카고 학생들이 현지에 머물렀다고 하죠. 다행히 무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만다린을 공부하는 성 이그나티우스 학생 20명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만에서 봄방학을 보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지난 토요일부터 대만의 문화를 체험하고 언어에 몰입하기 위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대만 동부 해안을 강타한 7.4 규모의 강진이 이들을 덮친 것은 아침 식사 때였습니다. 학생들과 보호자들은 다치지 않고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은 안전한 곳에 도착한 후 끔찍한 호텔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일행은 모두 무사한 상태로 이들은 섬의 서쪽으로 여행 경로를 변경하고 하룻밤을 묵을 새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고 하는데요. 목요일 다시 출발할 계획이라고 WGN은 전했습니다. 학생들은 앞으로 며칠 동안 여행을 계속한 후 토요일 밤 시카고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SK 하이닉스가 38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해 인디애나주의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 기지를 짓습니다. 2028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SK 하이닉스가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인 HBM의 생산 공장을 해외에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투자로 SK 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정부로부터 최대 9,20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받을 전망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엣에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퍼듀 대학교 등 연구기관과 반도체 연구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미국의 AI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짓는 것은 반도체 업계 최초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어제 웨스트 라파엣에 소재한 퍼듀대에서 인디애나주와 퍼듀대, 미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투자 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SK 하이닉스는 인디애나 공장에서 2028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HBM 등 AI 메모리 제품을 양산할 예정입니다. 일리노이주 의회에서 이미지와 동영상이 인공지능 AI로 생성된 경우에도 주아동 포르노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일리노이주 하원 사법부 형사위원회는 지난 2일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하원 전체 투표는 아직 예정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울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은 이 법안이 실제 아동이나 음란한 이미지가 포함된 아동 포르노 제작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AI가 만든 특정 성적 이미지의 비합의적 유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라울은 성명에서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아동 포르노에서 AI가 생성한 이미지와 동영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모든 아동 착취는 생존자와 그 가족에게 평생 트라우마를 남기는 파괴적인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우리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생존자들이 치유를 위한 정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글이 인공지능 기반 검색 서비스에 대한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구글이 제미나이 AI 비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존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에 AI 기반 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아직 AI 기반 검색의 유료화 여부와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만약 유료화를 진행할 경우 이는 검색 엔진의 유료화를 도입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그동안 이 구글은 검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결과에 광고 링크를 달아 수익을 올렸죠. 구글은 AI 기반 검색을 유료화해도 기존 검색 엔진은 무료로 유지하고 검색 결과에 광고 링크가 계속 붙도록 할 계획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2022년 말 출시된 챗 GPT가 사용자의 많은 질문에 빠른 속도로 만족도 높은 답변을 해 인기를 끌자 광고가 주요 수익원인 검색 엔진 사업 모델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지난해 5월부터 AI 기반 검색 서비스를 테스트하며 사용자의 검색에 대해 자세한 답변과 함께 추가 정보 및 광고 링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생성형 AI가 진화해 사용자의 질문에 더 완벽한 답변을 하게 되면 검색 서비스를 통한 구글의 광고 사업 역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온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연방이민국이 귀화 신청서에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 옵션을 추가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 서비스는 어제 새로운 양식에 기타 성 정체성으로 정의되는 X 옵션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N400 양식으로 알려진 귀화 신청서는 전통적으로 예비 미국 시민권자가 자신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기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2024년 4월 1일 이전에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이들은 성별 업데이트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민국은 N400은 현재 제3의 성 옵션을 제공하는 유일한 이민국 양식입니다. 지원자는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도 자신이 원하는 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성별이 출생증명서, 여권 또는 신분증과 같은 다른 문서에 기재된 성별과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한국교육원이 오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시카고 대학교에서 제5회 미 중서부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2019년 제1회가 개최된 이후 2023년 제4회 대회를 대면 행사로 4년 만에 재개한 데 이어 다시 대면 행사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미 중서부 지역의 20개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 중 각 대학에서 예선을 거쳐 올라온 44명의 학생들이 초급, 중급, 고급 각 수준별로 본선에 참여해 한국어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수준별 최우수상과 우수상 1명씩을 선정해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성균어학원 한국어학당 중 한 곳의 1학기 장학증서와 상금 $800가 수여되고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 이외 올해부터 새로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성신여자대학교 국제교육원 중 한 곳의 1학기 장학증서가 수여될 예정으로 예년에 비해 지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장려상은 지난해와 같이 초급 4명, 중고급 각 3명에게 상금 $300씩 수여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서부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국립국제교육원 및 대회를 후원하는 한국 대학들과 협력을 통해 한국 유학 홍보 부스를 대회 행사장에 설치 운영하는 한편 대회 프로그램으로 한국 유학 홍보 영상 등을 상영해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 유학 연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카고 한국전통예술원의 가야금 축하 공연과 UIC, K-팝 동아리의 댄스 공연도 펼쳐져 다 함께 한국 문화를 즐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대회는 시카고 한국교육원이 주최하고 중서부 한글학교 협의회, 시카고 대학교가 주관하며 주시카고 청년사관과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등이 후원합니다.
대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한국교육원 847-777-8831로 문의하면 됩니다. 국제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온스에 2,3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쉽게 둔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금 시장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데요. 어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하루 전보다 33달러 2센트, 1.5%가 오른 1온스에 2,31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온스에 2,3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국제 금 가격이 지난달 4일 사상 처음으로 2,100달러 선을 넘어선 데 이어 한 달 만에 2,300달러를 돌파한 겁니다. 보통 금 값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거나 금리가 낮아질 때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중앙은행은 연방준비제도가 조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또 물가가 반등할 것이라는 관측이 금 가격 상승을 유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때마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미국 국채 수익률 하락을 초래하면서 금값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인플레이션 재개 우려가 커진 가운데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적 발언을 경계한 시장을 안심시킨 셈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재정 적자 심화도 인플레이션 재개 우려와 맞물려 금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죠. 미국의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의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말에 발표될 미국 일자리 수치에 따라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여지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코스코가 앞으로 저렴한 헬스케어 파트너를 통해 인기 브랜드인 오젬픽과 위고비와 같은 체중 감량 의약품을 회원들에게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서미를 통해 체중 감량 전문 의사와의 화상 상담, 필요할 경우엔 체중 감량 처방, 의료 제공자와의 일관된 메시지 및 안내를 포함하는 갱신 가능한 3개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건데요. 이와 함께 임상의가 환자의 자세한 병력을 수집하고 식이요법, 운동 및 생활습관 수정을 돕습니다. 요금은 코스트코 회원의 경우 $179이며 세서미는 여기에는 약값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험이 있으면 체중 감량 약은 경우에 따라 최대 $1,600의 비용이 들 수 있는데요. 지난해 9월 코스코와 세서미는 가상 1차 진료, 건강검진, 또 가상 정신건강 치료와 같은 의료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파트너십을 발표했죠. 체중 감량 프로그램은 이러한 파트너십의 연장선상입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빅테크가 지난해 견조한 실적에도 올해 들어 부분별 군살 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부인 아마존 웹서비스는 일부 부서에서 수백 명의 직원을 감축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감원은 아마존 웹서비스의 오프라인 매장 기술팀과 영업 및 마케팅 부서가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존은 클라우드 시장에서 가장 많은 약 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성장률이 크게 둔화하면서 MS와 구글 등의 추격을 받고 있죠. 아마존은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27,000명의 일자리를 줄인 데 이어 최근에도 음성으로 작동되는 알렉사 비서와 프라임 비디오 및 음악 부문, 인터넷 비디오 스트리밍 자회사인 트위치의 일자리를 줄였습니다. 회사가 퇴근했거나 휴무일에 쉬는 직원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추진됩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맷 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은 퇴근하거나 휴일 등을 맞아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연락한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가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명확히 적시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모든 사업장은 직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실행 계획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법안은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하는 등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가 이를 조사하고 위반 1회당 최소 $100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곳곳에 약간의 눈발이 날리고 있는데요. 오후 들어 이 눈은 비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간간히 해가 비추는 날씨 예보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41도, 밤 최저 36도, 내일 낮 최고 기온 46도, 밤 최저 3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